지하철역 이름 유래, 1호선 이야기. 다음 역은 회룡역입니다. 태조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할 때 가마가 화룡이라는 줄부근에 이르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학대사가 축원을 드리자 비로소 가마가 움직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룡사로 개칭한 데서 회룡역이라는 역명이 유래하였습니다. 다음 역은 녹천역입니다. 녹천역은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을 뒷산에 사슴이 내려와 중랑천에서 목욕을 하고 갔는데, 그 이후부터 농사가 잘 되고 마을 일도 순조로워져 녹천이라 불린 데서 역명이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역은 신의문역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문 밖으로 도둑이 많아 포졸들이 방범초소를 이문에 설치했고, 그 이후로 이 지역은 이문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제2동역입니다. 조선 6대왕 성종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이 마을에 친경대를 만들고,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내던 자리인 제기동명에서 역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동묘암역입니다. 관우의 사당으로 정식 명칭은 동관왕묘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가 꿈에서 관우를 만난 후 외병을 크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후에 명나라 신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당의 건축 비용과 친필로 쓴 현액을 보내와 선조 때 창건하였다는 데서 동묘역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시청역입니다. 시청역은 서울의 시청이 역 앞에 위치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1974년에 지하철 1호선이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개통된 후 시청암역이라고 불렀으나 1983년 시청역으로 역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용산역입니다. 용산역명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산의 모습에서 역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노량진역입니다. 노량진은 백로가 논일던 나루터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노들나루라 하여 맞은편 용산나루를 잇는 큰 나루터였지요. 이 노들나루에 노량진에서 제물포 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놓이면서 노량진역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은 신길역입니다. 신길역은 새로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라는 뜻에서 지어진 지역명에서 역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석수역입니다.
마을에 석공들이 많아 석수동이라고 한 데에서 석수혁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온수역입니다. 조선왕조 1438년경 서울 양천구와 부천 소사구의 접경지에 위치한 이곳 부평도보 일대에 더운 물이 솟아나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이 고을이 온수골로 불리고 역명은 온수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역은 명항역입니다. 이곳 주변에 두루미가 많이 서식하여 두루미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 명학이라고 역명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역은 군포역입니다. 현재의 군포역 부근에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예전 임진왜란 때 후퇴 중이던 관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덕분에 외병을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이 지역을 굶주린 관군을 배불리 먹인 지역이라 하여 군포라 명명하였습니다. 다음 역은 병점역입니다. 예전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상남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행인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행인들 중 떡을 파는 떡장수들이 많았다고 한 데서 역명이 병점역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다음 역은 천안역입니다. 고려시대 태조 13년 하늘나라의 가장 편안한 땅이 되라는 뜻에서 천안부라고 지었는데 그 후 이곳에 지하철이 생기면서 천안역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유래 2호선 이야기. 다음 역은 을지로 입구역입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의 성을 따서 붙인 것이고 또한 을지로의 입구에 위치한 데에서 명명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신당역입니다. 신당역 이름은 조선시대 신당리계에서 비롯된 동명으로 신당을 모신 동네라는 뜻에서 신당역이라는 역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왕십역입니다. 왕십리라는 명칭은 고려 도읍지를 옮길 때에 무학대사가 이곳의 지형을 살피던 도중 십리를 더 가서 도읍지를 찾으라는 노인의 가르침받아 궁궐터를 잡았는데 그 후 이 지역을 왕십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성수역입니다. 선비들이 흐르는 물을 마시고 풍류를 읊으며 논일었던
성덕정이라는 큰 정자가 있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설릉역입니다. 성종, 계비정현왕 후 윤씨를 모신 설릉과 제11대 중종을 모신 정릉이 있습니다. 능이봉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요. 이곳은 조선 성종과 정현왕 후 능이 있어 그 이름을 따라 설릉으로 역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역삼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촌의 3개의 마을, 말죽거리, 하방하교, 상당하교를 병합하여 역삼이라 하였고 그 뜻을 따서 역명도 역삼역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역은 교대역입니다. 교대역은 인근에 서울교육대학이 있어서 붙어진 이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이 있어 병기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역은 사당역입니다. 사당역은 옛날에 이곳에 큰 사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당역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낙성대역입니다. 낙성대역은 큰 별이 떨어지던 날밤 강감찬 장군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에 따라 그를 기념하기 위해 여명을 낙성대역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다음 역은 문내역입니다. 광복 이후 문익점의 목화 전래지라는 뜻에서 물레동이라고 명명되었다고도 하고 실을 뽑는 물레에서 물레역명이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1930년대부터 방직 공장이 많이 들어서 섬유 산업으로 흥행했던 곳이기도 하지요. 현재는 물레창작촌이라고 불리며 많은 공방과 갤러리로 개성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학정역입니다. 합정이라는 명칭은 옛날 조개 우물이 있어 불렸던 명칭입니다. 이 우물은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칼을 갈고 물을 뿜기 위하여 팠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다음 역은 신촌역입니다. 새말터라고 부르던 곳인데 육전소래의 한 성부, 서부, 용산방 신촌이계가 나타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충정로역입니다. 순구결사 중 최초이며 대표적인 인물인 민충전공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충정로라고 역명이 붙여졌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유래, 3호선 이야기. 다음 역은 수서역입니다. 수서 지역은 서쪽에 한강물이 흐른다 하여 수설이라 불렸습니다. 이곳은 조선조 태조 자손들의 묘소와 전주이씨 장의 공파묘소 700여 개가 있어 궁말 또는 궁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방유형문화지 제48호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지요. 다음 역은 도곡역입니다. 예전 도곡역 부근의 마을 뒤에 대봉산이 둘러있고 물 아래쪽 산부리에 돌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돌이 많아 돌뿌리라 하던 것이 변하여 독구리, 독곡이 되어 지금의 도곡이라 영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양재역입니다. 양재라는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교통, 우체국 역할을 하던 양재역이 이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하철역 명으로도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압구정역입니다. 압구정역은 조선조 세조, 성종 때 권력의 신 한명희가 세상 일을 잇기 위해 강가의 갈매기를 벗삼아 지낸 점자의 이름입니다. 이곳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역은 금호역입니다. 금호동은 옛부터 대장간이 많았으므로 무수막 또는 한자음으로 수천리라고 칭하였는데 1996년부터 금호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동대입구역입니다. 동대입구역은 인근에 동국대학교가 있어서 붙어진 이름입니다. 을미사변 순국한 사람들을 위하여 단을 꾸며놓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역은 충무로역입니다. 충무로역의 충무로는 임진왜란 때 명장 충무공의 시호를 붙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현재의 인현동 일가였으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충무로로 명명하였습니다. 다음 역은 종로 3가역입니다. 종로 3가역의 명칭은 새벽에 파루를 쳐서 도성 8개의 문을 여닫게 하는 종로가 있어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거리는 조선 초부터 시전이 있던 번화가로 일명 운종가로 불렸으며 서울의 중심가였습니다.
다음 역은 안국역입니다. 안국역은 조선 초부터 이 일대를 안국방으로 정했기 때문에 유래한 것이며 서울 중에 서울로 불리던 곳입니다. 인근에는 조선말 고종과 명성황후가 혼례식을 올린 안동별궁도 있습니다. 다음 역은 경복궁역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서울의 도읍을 정한 후 새 왕조를 상징하는 궁궐을 1395년 이곳에 창건하였는데 궁궐의 이름 경복궁이 지금의 역명으로도 명명되었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전쟁으로 소실되었는데 250여 년 후인 1889년 고종 때 왕권 확립 차원에서 오늘날의 규모로 재건립되었답니다. 다음 역은 독립문역입니다. 독립문 영명은 1997년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이 이곳에 세워져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 역은 무악재역입니다. 무악재역 명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이 한양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악대사와 관련되어 있어 무악현, 무악재라 칭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천도를 결심하고 한양으로 입성할 때 인왕산의 산세가 험준하고 호랑이가 많아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재를 넘었다 하여 무악재라 불러졌다고도 합니다. 다음 역은 홍제역입니다. 홍제라는 지명은 고려 때부터 이곳에 출제원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것입니다. 이곳은 서울 근교의 국립여관일 뿐 아니라 조선 말까지 중국 사신을 대하던 곳으로 규모가 컸다고 전해지지요. 다음 역은 불권역입니다. 불광역명은 이 근처에 바위와 절이 많았는데 그중 부처의 서광이 어린 불광사가 위치함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역은 구파발역입니다. 구파발이란 지명과 역명은 조선 중기부터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파발역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지축역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은 조선시대 종이를 만들던 마을인 지정리과 쌀이나무 많이 자생하던 충리로 되어 있다가 일제시대 해방 후 고양군으로 편입되면서 지정리의 지와 축은 합쳐 지중리로 되었습니다. 지축역이 3호선 역명의 마지막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4호선에서 또 만나요.
지하철역 이름 유래 4호선 이야기. 다음 역은 당고구역입니다. 당고개에는 예로부터 산짐승이 많아 나그네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돌을 들고 넘었는데 그 돌을 쌓아둔 선앙당터가 있어 매년 음력 정원 보름에 선앙제를 지냈습니다. 그 고개명에서 당고개역명이 유래되었어요. 다음 역은 쌍문역입니다. 쌍문역은 쌍갈래길에 이문이란 방범 초소가 있어 쌍갈문이라고 불리던 것이 변음되어 지어진 역명입니다. 다음 역은 수유역입니다. 지금의 수유리 인근에 우이천이 있었는데 장마철이 되면 늘 우이천에 물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결치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여 수유라 불렀답니다. 이곳에 지하철이 생기며 수유역이 되었지요. 다음 역은 미화역입니다. 미아의 지명은 고려 말기부터 북은 야산 언덕에 있던 마을의 모습을 넓은 미와 언덕을 뜻하는 아를 합하여 부르던 것에서 미아가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미아사거리역입니다. 현재 미아사거리역의 옛 이름은 미아삼거리였습니다. 미아삼거리라는 명칭은 장위동과 종암동, 그리고 도남동으로 갈라지는 세 갈래 길 지형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미아삼거리에 역이 생기며 미아삼거리역으로 불리다가 고가도로가 철거되어 사거리로 변경됨에 따라 2013년 12월 26일 미아사거리와 미아사거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이 일대는 예로부터 밤나무 숲이 많아 밤나무골, 월곡이라는 지명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음 역은 기름역입니다. 기름역은 기레미골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본래 이 지역을 통과하는 정릉천이 흐르는 계곡마다 물소리가 맑고 고와서 좋은 노래소리가 들리는 동네라는 뜻이었지요. 지금은 그 음을 따서 기름동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역은 성신여대역입니다. 성신여대 입구역은 인근에 성신여자대학교가 있어서 붙어진 명칭입니다. 성신여대가 위치한 이곳 도남동이란 지명은 되너머고개, 즉 도남현이 있기 때문에 유래된 것입니다. 현재는 미아리 고개라고 불리고 있지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되놈이 이 고개를 넘어 침입해왔기 때문에 되너미 고개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역은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한성대 입구역은
인근에 한성대학교가 있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곳 삼성교라는 지명은 이 지역 남쪽 옥녀봉 봉우리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옥녀가 함께 어울려 놀았다는 전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해화역입니다. 해화역의 해화라는 지명은 이곳에 조선의 도성 8대문 중 하나인 해화문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해화문이 위치했던 숲의 무성한 고개를 동소문 고개라 했다 해서 동소문으로 불려졌었다고도 합니다. 지금은 두 가지 명칭 중 해화역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다음 역은 동대문역입니다. 동대문은 흥인지문의 속칭으로 도성 4대문 중의 하나이며 보물 1호로 지정된 문입니다. 조선 초 태조 때 세워졌지만 조선 말 고종 때에 완전히 해체하여 바닥을 높인 다음에 지금의 모습처럼 건축하였습니다. 이곳의 지대가 낮아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옹성으로 지어졌답니다. 다음 역은 명동역입니다. 명동은 1894년 갑오개역 때 처음 붙여진 이름으로 이는 조선 초부터 이곳을 명해방이라고 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유행의 1번지로 일컫는 이곳은 예전에도 다방을 중심으로 멋진 곳이 가득한 예술의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역은 회현역입니다. 회현은 조선 초부터 붙여진 이름으로 이는 전일의 호연동이 반음되어 유래하였지요. 이곳에는 조선 왕조 때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회연동이라 불려졌습니다.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1900년도에 남대문역으로 출발한 서울역은 우리나라 철도의 대표적인 역입니다. 주요 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지요. 1923년 경성역으로 개칭되었으나 광복 후 1947년에 서울역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적 284호로 지정된 서울역사는 1925년에 지어진 건물로 서울의 관문입니다. 다음 역은 속대 입구 달월역입니다. 숙대입구역은 인근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어서 붙어진 명칭입니다. 숙대입구에 위치한 가rol동은 갑오개역 때 7기 무성하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지요. 다음 역은 이천역입니다. 이촌동은 옛날부터 중지도와 상변에 살던 사람들이 큰 비만 오면 대피했기 때문에 이촌동으로 불려졌습니다. 또한 1914년 신촌리, 사촌리 두 마을을 합쳤다 하여 이촌동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음 역은 남태령역입니다. 이 역이 남태령역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시종들의 대답 때문입니다. 이 고개가 여우고개로 불리고 있을 때 조선시대 정조가 이 고개를 넘어 수원에 있는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자주 참배했었습니다. 정조가 이 고개를 넘으며 시종들에게 고개 이름을 물었는데 그들은 이 고개를 여우고개가 아닌 남태령이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로 이 고개는 남태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 이름 유래 5호선 이야기. 다음 역은 마천역입니다. 마천역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있는 천마산의 이름을 따서 마천리라 하였던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또 하나는 조선조 임경업 장군이 천마산을 가는 도중 거여동을 지나며 타고 가던 백마에게 물을 먹였는데 이곳은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물이 계속 나온다 하여 마천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 역은 계룡역입니다. 조선조 2조 때 임경업 장군이 갑박산에서 고리괴짝을 주워와서 현재 가라기동 계룡 그린공원 위치에서 고리괴짝을 열어보니 투구와 갑옷이 나왔다 하여 그 후 이곳을 계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역은 오금역입니다. 오금동은 일찍이 이곳에 오동나무가 많았고 가야금을 만드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지역명이 오금이라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는 길에 이곳의 백토고개에서 잠시 쉬면서 측근의 신하에게 무릎 안쪽에 오금이 아프다고 말하자 그 후부터 오금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지요. 다음 역은 항유역입니다. 방이동은 마을의 지형이 아늑하고 개나리꽃이 많이 핀다고 하여 방이골로 불리다가 한자음으로 방이동이라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올림픽공원역입니다. 올림픽공원역은 88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곳입니다. 올림픽공원과 올림픽 기지촌 및 선수촌 아파트를 배경으로 역사가 위치함으로써 올림픽공원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길동역입니다. 길동은 마을로부터 강이 멀리 떨어져 있고 주위에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물난리 또는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이 없는 살기 좋은 길한 곳이라 하여 길동과 길동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명인역입니다.
고려 성종 11년에 이곳에 공용으로 출장하는 관리들의 숙박소로서 명일원을 두어 여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습니다. 명일원의 명일 이름을 따서 이곳이 명일동과 명일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고동역입니다. 고려말 형조참의 이양중이 태조의 조선 건국을 반대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벼슬도 거절하는 등 굳은 절개를 지켜 주위로부터 덕이 높은 인물로 추앙받았고 그 이후로 이곳이 고덕마을로 불려졌습니다. 다음 역은 아차산역입니다. 아차산은 아차성은 고유지명으로 예로부터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의 사랑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온달장군이 전쟁 중 전사한 곳이라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지요. 다음 역은 군차역입니다. 옛날 어느 왕의 일행이 거동하다가 마침 이곳 남일 농장터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동행하던 왕비가 옥동자를 낳았으므로 이곳을 군자동이라 하였고 지금은 그곳을 명리궁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역은 장안평역입니다. 신라시대에 장안성이 축조되어 인근 지역이 장안벌 또는 장안평으로 불렸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장안평으로 잘못 불려져 왔었고 현재는 삼국시대부터 불리워진 이 지역의 옛 지명을 다시 찾아 장안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역은 여의나루역입니다. 옛날 마포와 여의도를 잇는 나루터가 마포와 여의도 동쪽에 형성되어 교통을 원활하게 하였었는데 한강다리 건설로 이용되지 않다가 여의나루터에 1986년 유람선 선착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여의나루 영명은 여의나루터의 옛 명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다음 역은 화곡역입니다. 화곡은 예로부터 땅이 기름져 벼농사가 잘 되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누렇게 익은 벼가 계곡에서 황금 물결치는 풍경을 이루었다고 하여 영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우장산역입니다. 우장산은 내발산동과 화곡 제호동에 걸쳐 있는 높이 98m의 산으로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냈던 산으로도 유명합니다. 우장산이란 이름은 이 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즉시 비가 내리므로 반드시 우장을 준비하여 기우제에 임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음 역은 송정역입니다.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울창했고 이곳에 소나무로 된 정자가 있으므로 그 정자 이름을 송정이라 하였고 그 일대를 송정리라 부른 데서 영명이 유래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유래 6호선 이야기. 다음 역은 독박역입니다. 독바위역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독박굴은 독바위굴의 줄임말인데 독바위굴의 바위가 독, 항아리와 같아서 영명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당시 1등 공신이었던 원두표 장군이 거사 직전까지 숨어 지내던 덕바위굴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 역은 응암역입니다. 응암역은 마을 뒤 백년산 기슭에 있는 커다란 바위의 생김새가 마치 매가 앉아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매바위꼴이라 불리며 붙여진 역 이름입니다. 다음 역은 망원역입니다. 망원동은 효령대군이 지은 정자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던 연회장이었습니다. 성종 15년 1484년에 월산대군이 이름 지은 한강변의 명소 망원정이 있었던 데서 영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광흥창역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세수미를 쌓아두었다가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창고는 1년에 쌀만 9천서, 대두만 8천서까지 보관 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창고였지요. 이세곡 보관 창고인 광흥창이 있었다고 해서 이곳 역명은 광흥창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대흥역입니다. 대흥동은 동막칼이라 하여 인접한 용강동과 함께 독을 구업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동마을로 불렸다고 하지요. 이 동마을은 몇 차례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거쳐 1946년 10월 오늘의 대흥동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역명도 대흥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부산역입니다. 경기도와도 경계를 이루는 뒷산의 산 모양이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옛부터 그 아래 마을이 구산동이라 불리면서 역 이름도 구산역이 되었답니다. 다음 역은 월드컵 경기장역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역은 2002년 한국 월드컵을 위해 세운 월드컵 경기장, 그 앞에 위치한 데서 역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녹사평역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고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림과 잡초가 무성하고 인가가 희소하던 곳이라 해서 녹사평이라 불렸습니다. 현재는 많은 집과 상점,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이곳의 역은 녹사평역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이태원역입니다. 이태원은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강간당해 낳은 아이를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거나 항복한 왜군들이 귀화하여 모여 살 수 있도록 한 곳이었습니다. 이태원역명은 조선시대 이 마을에 이태원이라는 공용 숙소가 있어서 유래된 명칭이기도 합니다. 다음 역은 버티고개역입니다. 조선시대의 군인 순화군들이 야경을 돌면서 번도라 하며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번도라는 말은 조금 지나 번티가 되었다가 변하여 버티고개라고 불려졌지요. 그 유래에 따라 이곳 역명은 버티고개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부문역입니다. 보문역명은 이곳 근방에 있는 보문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안암역입니다. 이곳에 큰 바위가 있어 사람들에게 편히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 이름을 안질바위라 하였는데 그것을 한자로 안암으로 옮겨 쓴 것에서 역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고려대역입니다. 고려대역은 인근에 고려대학교가 있어서 붙어진 명칭입니다. 북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한자로 종암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역은 태릉 입구역입니다. 태릉은 불암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사적 201호로 조선 11대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윤 씨의 능이 있는 곳입니다. 태릉이란 역명은 이 능의 명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화랑대역입니다. 화랑대역명은 인근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상징하는 화랑대의 명칭을 역명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지하철역 이름 유래 7호선 이야기. 다음 역은 장안역입니다. 두냐면 장자리, 오암리, 동막리를 1914년에 시둔면 장암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에 장암동으로 개칭되면서
오늘날까지 동명으로 사용되고 이곳의 역 이름은 장암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마들역입니다. 마들역에도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예전 상계동에 역참기지가 있어 말들을 들에 놓아 키웠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 하는 설과 상계동 일대가 산밭이어서 순우리말인 맛들에서 마들이 유래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다음 역은 노원역입니다. 조선시대 육상교통의 수단인 역점으로서 노원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갈 때만 무성하고 인가가 없어 행인이 몹시 곤란을 당하였지요. 나라에서는 이곳에 원을 세워었고 이름을 노원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다음 역은 먹골역입니다. 먹골은 조선시대 먹을 제조하여 붙여진 묵동이라는 이름을 순수한 우리말로 표기한 것입니다. 또한 문방사후의 하나인 먹을 이 마을의 이름으로 붙여야 학문이 발달할 것이라는 필기설에 따라 정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 역은 군차역입니다. 어느 왕의 일행이 이곳 남일 농장터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동행하던 왕비가 옥동자를 낳았으므로 이곳이 군자동이라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어린이대 공원역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역은 인근의 어린이대자연 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지칭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청담역입니다. 청담역 부근은 연안에 위치하는 마을이었습니다. 현재의 청담동 105번지 일대에 옛날 맑은 못이 있었고 현 134번지 일대의 한강변에는 물이 맑아 이 부락을 청숫골이라 하였지요. 여기서 청숫골이라 붙여진 이름이 일제때 청담리로 변형되어 불려졌고 이후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청담동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다음 역은 학동역입니다. 학동은 예로부터 마을의 모양이 학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학실, 학곡, 학곡동으로 불리우다가 학동역으로 지정되어 지하철 역명도 학동역이 되었지요. 다음 역은 논현역입니다. 논현은 논고개라는 불리던 명칭을 본떠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좌우로 벌판이 펼쳐지며 논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논현동으로 지역명과 역명이 유래되었답니다. 다음 역은 반포역입니다.
반포는 마을로 흐르는 개울이 서리서리 굽이쳐 흐른다 하여 서릿개, 즉 반포라고 하다가 변음되어 반포로 칭하였습니다. 일설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므로 반포라고 불려진다고 하지요. 다음 역은 이수역입니다. 이수역은 옛날 배나무를 많이 재배하던 마을 동쪽에 한강물이 흐른다고 하여 이수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역은 장승배기역입니다. 장승은 경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십리나 시보리마다 세워 이정표 기능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악귀를 쫓는 수호의 샤머니즘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장승이 서 있는 곳을 장승백이라 하지요. 내려오는 유래에는 정조가 뒤주 속에 갇혀 비통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한시도 잊지 못하고 수원의 묘소를 참배 다니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당시 나무숲이 우거진 이곳에서 쉬기란 적적하기 그지없어 장승을 만들어 세웠다고 한 데서 지역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신풍역입니다. 색강을 경계로 여의도와 마주보고 있는 신길동은 조선시대의 영등포 나루터가 있던 곳입니다. 신풍은 현재의 여의대방로인 과거 수원가도 이서해 지역을 관할하는 옛 동명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고도 하고 새로 정착한 곳의 풍년이 잘 들었다고 하는 한자 그대로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역은 남구로역입니다. 과거 남구로역 부근은 새마을, 주막거리, 옷 우물 약수터 등의 마을이 모여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에 9명의 노인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구로라는 지명이 유래되었지요. 다음 역은 철산역입니다. 처음에는 뒷산이 쇠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둘이라고 불리다가 쇠와 철은 소리가 다르게 나지만 같은 뜻이기 때문에 쇠와 같은 뜻인 철산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유래 8호선 이야기. 다음 역은 암사역입니다. 신라시대에 절이 9개나 있어 구암사라 하였고 속칭 바위절이라 하였습니다. 그 한자명으로 암살이라 한 데서 암사역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전호역입니다. 천호의 원래 지명은 곡교리였습니다. 그러다 이곳이 인가 수천호가 살만한 지역이 되리라는 풍수지리설에서 동명을 따와 천호로 지역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몽촌도성역입니다.
고대 사만 때부터 이곳이 곶말이라고 불렸는데 곶말은 고어로 큰 마을을 뜻합니다. 그 뜻대로 한자음으로 고친 몽촌이 지역명과 영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잠실역입니다. 조선 초의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립양잠소격인 잠실도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이 잠실과 잠실역으로 불리우게 되었답니다. 다음 역은 석촌역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입한 천군이 진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돌들을 옮겨다 놓았는데 그 이후 이곳에 돌이 많게 되어 주민들은 돌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돌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이것이 한자음 석촌으로 표기되었으며 석촌동과 석촌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송파역입니다. 이곳은 언덕 위에 소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산 좋고 물 맑은 강변 마을이었습니다. 이 소나무가 푸르른 언덕이라는 뜻에서 송파로 지역명과 지하철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가락시장역입니다. 가락동은 조선시대 가락골을 중심으로 띄엄띄엄 마을이 있어 자연부락 이름으로 불리어 오다가 일축년 1925년 대홍수 때 한강이 범람하여 송파동 일대가 침수되자 그곳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가히 살만한 땅, 즉 좋은 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이 1985년 6월 1일 개장되어 서울 시민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 어물,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역은 문정역입니다. 문정역의 유래는 인조임금과 문씨,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시다가 이곳 우물에서 물을 드셨는데 물맛이 매우 좋고 문씨가 많이 산다고 하여 문씨의 문자와 우물에 정자를 합하여 문정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역은 잠지역입니다. 잔버들이 많은 지역이라 잔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마을이 길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장지라는 지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 역은 복정역입니다. 복정역의 역명은 이곳에 있는 보구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구물이란 물맛이 좋은 복스러운 우물을 말한답니다. 한자음으로 보구물을 복정이라 하지요. 다음 역은 산성역입니다.
남한산성 입구역과 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남한산성의 유래를 들어주세요. 98년 10월 1일 남한산성에서 산성으로 역명이 변경되어 산성역이 되었답니다. 다음 역은 남한산성 입구역입니다. 남한산성은 백제시조 온조왕부터 13대 근초고왕 26년까지 도읍지였으며 광범위한 성곽은 이조 광해군 13년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증축, 인조산 연에 완공하였습니다. 이곳은 인조대왕이 궁을 떠나 피신하여 45일간 병자호란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역은 단대오거역입니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탄리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붉은 고개 밑이 되므로 단대골 또는 단대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신흥역입니다. (1973년) 시승격과 동시에 신개발지로서 새롭게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으로 신흥동으로 명하여 불리우고 신흥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수정역입니다. 세종대왕의 7째 아들 평원대군이 사망하자 영장산 남쪽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묘소를 관리하는 수진궁을 지었으므로 이곳 지역은 수질리라 불려지고 역명은 수진역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모란역입니다. 이북 평양이 고향인 김창숙이 월남하여 예편하고 광주군수를 지낸 후 1970년 당시에 광주군 들마면 하대원리에서 황무지 개간 사업을 시작하여 동네가 형성되자 이북에 두고 온 어머님을 그리는 뜻에서 모란이란 지명을 사용하였습니다.